최태원 SK 회장이 SK 실트론 지분 30%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취해야 할 이익을 편취했다는 취지인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려면 최태원 회장이 SK 실트론 지분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사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 좀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트론이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동그란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이런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그 LG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가 이제 SK에다 팔게 됐는데요. 이 LG 실트론의 지분의 51%를 LG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49%를 이제 KTB하고 보고펀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SK가 이제 LG한테 실트론을 사왔고 그중에 보고펀드가 가지고 있던 29.4%가 이게 돈을 못 갚아가지고 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담보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LG 거하고 KTB 거는 SK가 샀는데 그 은행이 가지고 있던 보고펀드 29.4%를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후에 이제 SK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실트론이 좀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SK가 그 최태원 회장한테 그걸 사게 하지 말고 직접 그걸 샀다면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공정위가 추산하는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좀 차익을 본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SK가 저걸 직접 샀다면은 2천억 원의 이익이 SK로 갔을 텐데 이거를 왜 최태원 회장이 사게 해서 2천억의 이익을 몰아줬냐라는 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SK 쪽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미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고 굳이 그리고 지분 매각은 매각사가 한 거지 SK가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좀 반박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한테 이익을 몰아줬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SK에다가 8억 원 그리고 그 이익을 받은 최태원 회장에다 8억 원 그래서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금의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SK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빼앗아갔다. 뭐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회사에다 뭐 볼펜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음식물 제공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업기회 유용이라는 게 이제 상법상 규정돼 있긴 한데 법이 만들어지고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법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최태원 회장이 거기 가서 뭐 자기 회사를 가지고 빨대를 꽂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사업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좀 쟁점이 좀 됐었는데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니 뭐 지배회사가 꼭 경영권 지분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는 적혀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본 거고요. 이게 사실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기에는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SK에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라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좀 최태원 회장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TSMC 뭐 이런 글로벌 회사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감 몰아주기랑은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게 좀 쟁점이 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엔 좀 다양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면 총수일가가 뭐 계열사 지분 가지고 있는 거가 다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게 뭐 다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될 텐데 총수일가가 지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좀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SK가 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취득을 안 한 거지 한 건 아닌 건데 이렇게 소극적인 행위를 두고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번이 첫 제재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정위가 그러면 이번에 사업기회 유용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위는 이게 꼭 그 어떤 회사를 차려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 것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총수가 그 이익을 가져갔다면 이것도 유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SK가 뭘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트론 지분을 최태원 회장한테 팔았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SK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공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그러니까 최대 주주, SK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은 최대 주주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30% 주식을 사야 되는데 회사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이른바 실사.
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내가 주식을 팔 때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면 좀 같이 팔 수 있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주주 간 협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 주주인 SK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기 내용 보시면은 이게 단독 청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을 단독 청약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SK에서 했다는 자료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속을 해주면서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저걸 살 수 있도록 SK가 도와줬다라는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신 저 자료대로라면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는 거고 또 좀 다르게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SK 실트론의 가치가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았었더라면 예. 그때도 똑같이 문제 제기가 됐을까라는 좀 갸우뚱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게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진짜 네. 오르냐 안 오르냐는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예. 그럼 SK가 실트론을 살 때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봤다면 그걸 파는 LG가 안 팔았겠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근데 어쨌든 그 내부 문건을 통해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실트론의 기업 가치가 한 200% 정도 오를 거라고는 좀 예상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표를 함께 좀 보시면은 여기서 2016년 인수 당시에 한 1조 1천억 원이었던 기업 가치가 한 2020년쯤 되면 3조 3천억 원으로 한 204%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추정을 했던 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그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전망하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 네. 절차적인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SK가 자기 사업 기회에 이게 이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라고 평가를 하려면 그 독립적인 기구인 이사회에서 평가를 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야, 우리 이거 추가 지분 인수 포기하자. 라고 얘기하고 뒤에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시킨 다음에 이사회에는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에다가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도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고 있어요. 15일에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 당시에 내가 이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듭적으로 확인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SK에도 정말 SK가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물어보고 SK가 안 사면 내가 사고 SK가 사면 내가 안 사려고 했다. 그래갖고 SK 쪽에서 자기들이 안 산다고 하니까 그럼 이 주식을 뭐 중국계라든지 다른 데 팔려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게 우리 그 기업 지배구조에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 사실 그 당시에도 좀 이사회를 열을까 말까라고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아니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이사회까지 열어가지고 이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굳이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사회를 열어서 내가 사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좀 아쉬움을 좀 토로를 좀 했습니다. 예. 뭐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게 이번 사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총수 일가가 개인 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삐딱하게 생각하면 돈 되는 사업에 좀 같이 들어간다. 내부 정보 이용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슈퍼개미 들어가는 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슈퍼개미랑 친해서 내 돈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익 편취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아니 기업에서 진짜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분야에 투자를 할 때 너 정말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CEO가 아니면 총수 일가가 아니 내가 기업에만 그러니까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기업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을 걸고라도 투자를 한번 내가 해보고 책임 경영을 해보겠다라는 식의 행위는 사실 동일한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를 할 때 이게 로봇 사업이라는 게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뭐 로봇 개가 뭐 유튜브에서 춤추고 있는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대차라는 기업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얼마나 책임 있게 경영을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정의선 회장이 거기에 20% 지분을 자기 사재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일단 실트론은 SK그룹의 계열사와 직접 거래가 있는 회사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할 때 SK 실트론이 이제 하이닉스 등과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지배구조 연구하시는 학자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조금 그
이 법적인 틀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의 판단에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인수가격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SK가 실트론 주식을 살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소수 지분을 살 때는 이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었고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을 살 때는 이미 경영권을 SK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SK보다 30%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SK하고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같이 팔게 된다라고 보면 최태원 회장은 무조건 SK보다 30%는 더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고, 정인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같은 가격에 들어갔다는 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이게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럴 때, 야, 그룹사보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들어갔다 그랬을 때 30% 싸게 들어간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영역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행위가 같고 행위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수 일가의 투자가 진정성 있는 책임 경영이냐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내가 편취하려는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주주나 이사회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너 분명 이거 빼갈라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ESG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총수 일가가 이사회라든지 주주들에게 계속적으로 신뢰해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이런 식의 갈등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